여기는 VIP 라운지예요. 할머니는 저쪽에 있는 번호표 뽑아요. 퉁명스러운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키는 지훈. 날카로운 눈매의 차가운 표정으로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할머니가 바로 이 은행의 설립자라는 걸요. 은행 안은 북적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화려했죠.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아무도 순이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강지훈, 35세, VIP팀 과장이었죠. 할머니, 뭐 하러 오셨어요? 빨리 말해요.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순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보이스피싱 당해서요. 3천만 원이나 잃었어요. 하, 또 보이스피싱. 할머니들이 맨날 당해요. TV에서 그렇게 조심하라는데. 지훈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어요. 툭. 순이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은행이란 말인가? 40년 전 겨울날이 떠올랐어요. 5평짜리 좁은 사무실. 난로도 없어서 손이 곱았죠. 그때 최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서민은행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존중받아야죠. 순이는 새벽 4시에 시장으로 달려갔었어요. 대형 은행에서 문전박대당한 상인들을 위해서였죠. 할머니, 듣고 있어요? 정신 차려요. 지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상을 깨뜨렸습니다. 여기는 VIP 라운지. 할머니 같은 사람은 저기 번호표 뽑아요.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키는 지훈. 바로 그때 회전문이 돌아갔어요. 명품 정장에 3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훈의 얼굴이 180도 바뀌었어요. 90도로 허리를 꺾으며 인사했죠. 커피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로 해드릴까요? 아메리카노로. 네. 최고급 원두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VIP룸으로 모시죠. 지훈이 돌아서며 순이를 노려봤어요. 할머니는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저쪽으로 가라니까. 거칠게 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늙은 팔이 아프게 비틀렸어요. 아야, 아파요. 빨리 움직여요. VIP 고객님들 지나가는 길이라고요.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순이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순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저, 대출도 받고 싶은데요. 병원비가. 대출이요? 할머니가 무슨 대출? 담보는 있어요? 78세면 곧. 아니, 누가 돈을 빌려줘요? 코웃음 치는 지훈. 그 모욕적인 말에 순이의 온몸이 떨렸어요. 3천만 원 잃은 건 할머니 잘못이잖아요. 경찰서나 가보세요. 여기는 은행이지 무료 상담소가 아니에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저기 직원분. 지나가는 여직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죄송해요. 지금 VIP 상담 가야 해서요. 할 수 없이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47번.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47번 고객님. 드디어 차례가 왔어요. 창구 직원은 컴퓨터 화면만 봤습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뒤에 사람 많아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그건 경찰서 가서 신고하세요. 은행에서도 도와준다고.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다음 분. 천천히 일어선 순이. 무릎이 떨렸습니다. 로비벽에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객과 함께하는 서민금융의 동반자. 40년 전 순이가 만든 문구였죠.
사진 속엔 30대의 젊은 순이가 있었어요. 지금과는 너무 달라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죠. 게다가 순이는 15년 전 은퇴 후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지훈이 후배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잘 들어. VIP 고객이 우리 밥줄이야. 돈 많은 사람만 챙겨. 과장님, 그래도 모든 고객을. 야, 현실을 봐. 돈이 최고야. 노인들한테 친절할 시간 없어. 순간 순이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늙어서야 진실을 보다니.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뜨거운 눈물과 섞였어요. 40년 동안 키워온 은행이 이렇게 변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물기를 닦으며 거울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내 은행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다 확인하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나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 은행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반드시 알려주겠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온 순이. 굽었던 허리를 꼿꼿이 폈어요. 떨렸던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는 어제보다 더 일찍 은행 앞에 섰어요. 오늘은 제대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은행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끝까지 봐야 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화려한 로비, 바쁜 직원들, 그리고 무관심한 시선들. 순이는 천천히 키오스크 앞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화면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하지만 글씨는 너무 작았고 버튼은 어디를 눌러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어요. 삐 소리와 함께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직원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창피했습니다. 내가 만든 은행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강지훈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순이를 내려다봤죠. 이것도 못하시면 어떡해요. 요즘 애들도 다 하는 건데. 큰 소리로 말하는 지훈.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순이의 가슴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지훈이 거칠게 화면을 몇 번 터치했어요. 번호표가 나왔습니다. 자, 됐죠? 이제 가서 앉아 계세요. 지훈이 돌아서려는 순간 순이가 용기를 냈어요. 저 대출 상담 받고 싶어요. 또 대출? 어제도 말했잖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것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병원비가 필요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거짓말이었지만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이 은행이 어떻게 대하는지. 지훈이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할머니 같은 분들한테 대출해주면 우리 은행이 망해요. 담보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잖아요. 나이가 78세면. 솔직히 얼마나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누가 돈을 빌려줘요? 쾅! 순이의 머릿속에서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눈빛을, 어떤 사람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순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3천만 원 잃었다고 하셨죠? 그것도 할머니가 조심 안 한 거잖아요. 은행이 뭐 어떻게 해드려요? 보모도 아니고. 지훈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어요. 분했어요. 내가 40년 전에 만든 은행이 이렇게 사람을 모욕한다니.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정말 천대받아요. 순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내가 아팠을 때도 대출 거절당했어요. 평생 이 은행만 이용했는데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순이의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나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기실을 둘러봤어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죠. 긴 기다림에 지쳐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졸고 있었고 어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후배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순이가 있는 바로 옆에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 노인 고객들은 실적에 도움 안 돼. 대충 넘기는 요령을 배워야 해. 과장님, 하지만 은행 규정에는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규정? 그런 건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을 봐. 위에서 매일 실적 압박하는데 어떻게 해? VIP 한 명이 노인 100명보다 중요해. 나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알겠어? 지훈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잠시 한숨을 쉬더니 다시 날카롭게 말했죠. 이번 달도 실적 못 채우면 나도 잘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 되는 일만 해. 후배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는 그 광경을 멍하니 봤습니다. 이게 내 은행이 된 거구나. 돈 있는 사람만 대접받는 그런 차가운 곳이 되어버렸구나. 1시간 반을 기다려 겨우 창구에 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대출은 불가능해요. 직원이 서류도 보지 않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제 상황도 안 들어보셨는데 나이가 78세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거절 사유예요. 차갑게 말하는 직원. 순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지훈이 VIP 고객을 모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릎까지 꿇으며 구두를 닦아주고 있었죠. 김 사장님, 이번 투자도 대박 나실 거예요. 제가 특별히 챙겨드릴게요. 그 비굴한 모습을 보며 순이는 구역질이 났어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어요. 흑, 흑.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은행을 만들려고 40년을 바쳤나? 서민들의 희망이 되겠다고 했던 나는 어디로 간 거지?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더 초라해 보였어요. 최 부장님, 우리가 꿈꾸던 은행이 이렇게 됐어요. 돌아가신 최 부장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은행을 키웠던 동료였죠. 만약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어요. 울음을 그친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내 은행을 이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왔어요. 로비에는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들, 희망 없는 눈빛들. 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바꿀 거야.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행의 진짜 주인이 나타날 날이 곧 올 거라고.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반드시. 셋째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지친 발걸음으로 또다시 은행을 찾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창구 3번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 직원이 눈에 띄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달리 고객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었죠. 이름표에는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8세쯤 되어 보였어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그 창구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진심이었습니다. 순이의 마음이 조금 녹았어요. 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컴퓨터를 켜며 의자를 순이 쪽으로 돌렸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죠. 순이는 놀랐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직원을 만났으니까요. 민수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금액 회수 가능성, 신고 절차, 필요한 서류들.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줬어요. 순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했죠.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순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어요.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순이를 도왔죠. 그때 강지훈이 지나가다 민수를 봤어요. 김대리, 뭐 하는 거야? 퇴근 시간 지났잖아.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과장님. 그 할머니 때문에 실적도 안 되는데 왜 시간 낭비를 해? 지훈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든 고객님이 소중합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민수. 지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초짜가 뭘 알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 지훈이 가고 난 후 민수는 다시 순이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순이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직원이 아직 있다니. 내 은행에 아직 희망이 있구나. 1시간이 더 지났어요. 민수는 모든 서류 작성을 도와줬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를 못 쓰는 순이를 위해 대신 써주기도 했죠. 할머니, 이제 경찰서에 가셔서 이 서류 제출하시면 돼요. 민수가 서류를 정리해서 봉투에 담아줬어요. 그때 옆 창구에서 한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2세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었죠. 민수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순이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 전문 상담사예요. 추가로 도움 드릴 게 있어요. 수진은 서류 가방에서 팜플렛을 꺼냈어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무료 법률 상담, 심리치료 지원 등이 적혀 있었죠. 순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친절한 직원들이 있다니. 근데 강 과장님이 아시면.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수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순이는 알아챘어요. 민수와 수진의 손가락에 같은 반지가 있다는 걸. 부부였던 거예요. 두 분이. 네, 작년에 결혼했어요. 수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작년에 사기 당하셨거든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정말 힘드셨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와주는 거구나. 순이는 이해했어요. 수진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 말에 순이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민수와 수진은 퇴근 후에도 순이를 도왔습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했죠. 순이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마음은 이미 따뜻해져 있었어요. 은행을 나오는 길 순이는 뒤돌아봤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모습이 보였어요. 역시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순이를 불렀어요. 할머니,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종이컵에 따뜻한 옥수수차를 따라주는 경비 아저씨.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저도 알아요. 요즘 은행이 너무 차갑죠. 하지만 민수나 수진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 아주머니도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따뜻한 말들이 순이의 마음을 감쌌어요.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내 은행은 살아날 수 있어. 집으로 가는 길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강지훈 같은 사람은 하나뿐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바쁘고 지쳐서 무관심했을 뿐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VIP만 중시하는 잘못된 문화, 실적만 강조하는 평가제도, 그것들이 직원들을 망치고 있었어요. 민수와 수진 같은 직원들이 더 많아진다면, 그들이 인정받고 승진한다면, 은행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벌 주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민수야, 수진아. 너희들이 이 은행의 미래야. 순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이 은행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진짜 변화가. 월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은행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전 직원은 즉시 대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전 직원 긴급 소집입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집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지훈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VIP 고객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해야 했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이야? 투덜거리며 대강당으로 향하는 지훈.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강당은 금세 가득 찼어요.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웅성거렸죠.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빈 연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조명이 연단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렸어요.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꽃무늬 블라우스, 구부정한 허리, 하얀 머리. 저 할머니.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며칠 전 은행에 왔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순이는 연단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순이를 봤죠. 순이는 천천히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 아래 단정하게 정리된 은발이 드러났어요.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위험이 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이 은행의 설립자 조순이입니다. 쾅! 마치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직원들이 깜짝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며칠 전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 할머니로 변장해서 이 은행을 찾았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40년 전 저는 이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서민들의 희망이 되자고,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자고.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었어요.
직원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강지훈을 똑바로 봤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늙고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는 은행. 돈 있는 사람에게만 굽신거리는 은행.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대강당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순이는 강지훈을 가리켰습니다. 강지훈 과장. 지훈의 몸이 움찔했어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일어서세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선 지훈.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어요. 당신은 제게 이렇게 말했죠. 할머니 같은 분들한테 대출해주면 은행이 망한다. 얼마나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냐고. 직원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훈을 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노인들은 시간 낭비다. VIP만 챙기라고. 지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먹이며 빌었지만 순이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금융업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부로 직무정지입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훈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인사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경비원들이 와서 지훈을 조용히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떨구고 터덜터덜 걸어 나갔어요. 순이는 다시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희망도 봤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김민수 대리, 박수진 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놀란 표정의 민수와 수진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은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저를 도와줬습니다. 실적도 안 되는 일인데도 진심으로 도와줬어요.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우리 은행의 진짜 보물입니다. 두 분은 오늘부로 특별 승진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민수와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VIP 전용 라운지는 없앱니다. 모든 고객이 VIP입니다. 실적 위주 평가도 폐지합니다. 고객 만족도로 평가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봤어요. 시니어 전용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도우미도 배치하고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센터도 신설합니다. 하나하나 발표할 때마다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놀라움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죠. 순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서민의 친구가 되겠다고. 오늘부터 그 약속을 다시 지키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직원이 박수를 쳤어요.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죠.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무대를 내려오는 순이. 직원들이 길을 만들어줬어요. 모두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들이었어요. 순이는 직원들 하나하나를 따뜻하게 봤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였어요. 잘못된 시스템의 피해자. 이제 그 시스템을 바꿀 시간이었습니다. 대강당을 나오는 순이. 햇살이 눈부셨어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변화의 시작.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한 오후였어요. 순이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변장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일반 고객으로 온 거였죠. 은행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따뜻한 노란색 조명, 편안한 소파, 그리고 곳곳에 놓인 화분들. 6개월 전에 차가운 은행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입구에는 큰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시니어 전용 창구 -2번, 3번. 글씨도 크고 선명했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 젊은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안내해 드릴까요? 통장 재발급 받으려고요. 아,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천천히 걷는 순이의 속도에 맞춰 걸었죠. 시니어 전용 창구에는 따뜻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큰 글씨로 된 안내문, 돋보기가 준비된 테이블, 그리고 무릎 담요까지. 모든 게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그날 밤 순이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드디어 내 은행이 완성됐다. 4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다. 이제 정말 은퇴할 수 있을 것 같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어느새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처럼 순이의 은행도 영원히 빛날 거예요. 서민들의 희망으로, 따뜻한 금융의 등대로. 한 사람이 변하면 조직이 변한다. 조직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순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진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